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이어트 경험 해본 분 있어요? 네. 늘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늘 실패. 혹시 그런 체질 아니에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나 모르게 먹는 게 있다네 또. 하여튼 그래서 찌는 거이고. 근데 저도 늘 다이어트를 해요.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지금. 늘 하는데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 보면 저는 먹을 때 조심해서 먹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마음대로 먹는데 살이 안 쪄요.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찌고 안 찌고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똑같다네요. 운동도 똑같은 운동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효과가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운동이 있고 거꾸로 사람에 따라서 나쁜 효과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MBC TV 특강 한 지 오래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오늘 저 강사분이 코치님인데 반바지 코치님 하세요. 반바지 엄청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젊어요. 몸도 좋아.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누나. 근데 이분이 이게 왜 그 코치는 하시는데 강의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강의에는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이렇게 치고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모 코치님을 모셔서 강의 제목도 재밌어요. 내 몸과의 밀당.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한번 해본다 이거예요. 자, 김영모 코치님 일로 오십시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는 재활 트레이너 김영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대묻곤 합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조금 회복시켜줘서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 같은 재활 트레이너라고 하지 않냐고 대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머님들 목, 어깨 아프시죠? 그리고 많이 걸으시면 무릎 아프시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조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재활 트레이닝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자 왼쪽으로 한번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리시고, 좋습니다. 끝까지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자, 지금 본인의 목에서 잘 안 돌아가는 쪽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왼손,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잘 돌아가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든 손을 그대로 뺨 옆에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고개는 뺨 쪽으로 밀고, 팔은 그대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10초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10초 동안 밀겠습니다. 준비, 시고. 자, 하나, 둘,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팔을 내리시고 고개를 자연스럽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조금의 변화로서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서 왼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과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하셨을 때 결과를 같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다 각기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건강을 찾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든지 다 건강한 삶을 찾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동네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님들 요가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왜 고작 고개를 돌리는 것에 관심을 가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재활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는 2010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다가 호주로 유학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에 제가 막상 가고 나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 호주에 갔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햄버거도 못 사 먹고 커피도 못 사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방 안에만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호주랑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방 안에만 있는데 나를 방 밖으로 꺼내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운동을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나한테 햄버거 사 먹는 영어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처음 운동을 호주에서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10분, 20분, 20분 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을 지도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과 운동을 지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조금은 아름다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도 조금 빠지고 몸매도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생활도 체력도 조금씩 생활 체력이 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조금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한 분씩 저에게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선생님, 저 운동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운동하고 났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니, 운동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운동하니까 아프죠. 운동하니까 아프죠라는 대답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봤던 운동의 목적은 강한 체력이었습니다. 강한 체력이 베이스가 된다면 우리 몸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통증까지도 모든 게 다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강인한 체력을 위해서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강도를 높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호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또 서로가 같이 교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량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운동을 조금씩 멀게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했고 그때 저는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틴다면, 조금만 더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혹시 이제 더 이상 운동이 귀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떠나고 나서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료로 영어를 배우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돈을 지불하면서도 저한테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들이 원하는 운동은 무엇이고 내가 이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운동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길 원하는데 나는 너무 강한 운동을 줘서 이 사람들을 지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호주에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공원에서 운동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원 주변에는 많은 호주인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호주 현지 지도자들은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들은 공원에다가 잔디밭에다 매트를 깔아놓고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또 가볍게 뛰면서 선생님과 그리고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이 함께 교감을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동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 봤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찾아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수업에 참여를 해도 괜찮겠냐? 내가 혹시 이 수업에 조금 들어가서 너희의 운동하는 것을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분들은 흔쾌히 저를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운동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근육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편안하게 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운동은 단기간적 그리고 신비적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냥 즐기고 조금 편안하게 하고 다음 날이 휴일일 경우에만 조금 강한 운동을 들어가서 운동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두 가지의 이제 운동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에서 배운 조금 빠르고 강하고 스피디한 운동. 자, 두 번째로는 편안하고 조금은 여유롭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운동으로 많은 분들의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에는 조금 의문점이 들었었습니다. 릴렉싱을 하고 조금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 그 당시 며칠간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게 계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내 몸에서 내가 50대 50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은 과사용이 될 테고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덜 운동이 될 테니까 이거를 조금 반쪽씩 나눠서 운동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오른쪽 어깨에는 릴렉싱을 주고 반대로 왼쪽 어깨에는 조금의 근력 운동을 주면 이 사용량이 같아지면서 통증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까지 지도했던 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지도할 때 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터득한 운동 방법 순서는 약간 그렇습니다. 자, 현재 내 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또 어느 부분이 아프고 또 내가 살면서 조금의 무리가 됐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먼저 저에게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지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통증이나 몸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플 수도 있는 부분, 아플 수도 있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거에 따라 생각하는 운동이 사전 운동, 즉 재활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활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지금 100%까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편안하게 운동을 받아들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본인은 똑바로 딱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고개가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왼쪽 편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 부분으로 목이 넘어간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 오른쪽 목이 과사용되면서 조금씩 쉽게 얘기해서 뭉치기 시작하고 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고개가 넘어가서 얘에게 공간을 조금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간을 조금 더 주게 돼서 여기서도 이제 얘가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편에는 오른쪽으로 도와주러 갔으니까 왼쪽에는 도와줄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경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통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통증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팔도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들이 조금씩 옆으로 당겨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힘들어, 너 좀 도와줘 해서 당겨가고, 나도 힘들어, 너가 도와줘 당겨가고, 내가 힘들어, 널 당겨줘 해서 당겨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팔이 저리시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저는 목부터 시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자세를 이제 알게 되면 그리고 부상을 유발하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무릎에 부상을 좀 입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면 바로 뜀뛰기에서부터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가볍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뛰고 있는 와중에 자꾸 다리를 앞으로 차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무릎은 브레이킹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잡아주게 되면 그대로 이 몸이 잡아주게 되면서 무릎의 과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들이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많이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목에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을 주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맞춰서 저는 이제 운동을 지도할 때 이분의 직업을 파악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보고 이분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운동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흔히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내가 실생활에서 우리 몸을 조금 체크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발이 팔자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발이 팔자로. 상대적으로 체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이런 다리를 이렇게 많이 걸으십니다. 자, 이렇게 걷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발은 팔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하게 팔자 걸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상대적으로 뒤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팔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인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허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그냥 배를 내놓고 있으니까 허리에 부담감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겨놓고 있으면 허리에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걷기 전에는 딱 하나의 동작. 자, 고개를 한번 숙이시고 상체를 숙이신 다음에 숨을 끝까지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자, 그리고 숨을 참으세요. 참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보세요. 자, 이 자세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허리에 통증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얘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허리가 일을 많이 하게 돼서 허리의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시고 배를 끝까지 당긴 다음에 숨을 참으시고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저는 지금 배에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허리의 부담감을 조금씩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흔히 걸을 때 여성분들은 너무 많이 예쁘게 걸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 그런지 너무나 다소곳하게 이렇게 걸으세요. 자, 이거는 엄청난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걷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병 위에 젓가락 2개가 꼽혀 있는 겁니다. 요구르트병이 똑같이 있는데 젓가락이 안으로 꼽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의 부하는 어디로 갑니까? 걸을 때마다 찌그덩 하는 겁니다. 우리 무릎은 앞뒤로밖에 못 움직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옆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무릎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걷냐? 발 뒤꿈치부터 편안하게 밟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떨어뜨리며 발날 새끼 엄지로 해서 딱 붙으면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자, 딱 붙으면 그대로 얘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붙이고 나서 얘가 움직여버리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골반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지만 무릎은 조금 더 크고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 무릎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골반도 마찬가지고요. 자, 발 뒤꿈치부터 발날 그리고 새끼가 밟고 발가락들이 하나하나한테서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발이 나가서 발 뒤꿈치부터 똑같이 나갈 때도 이 뒷발에도 꼭 땅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놓으면서 딱 차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뒤꿈치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르트병 위에 젓가락 이야기했듯이 우리 다리가 교차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왼발은 왼발의 길을 걷고 오른발은 오른발의 길을 걸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조금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자, 배에다 힘 주시고 항상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분들이 혹은 집에서 가족들이 너무 빼고 살면 힘을 다 빼고 살면 배에다 힘을 좀 주고 그대로 올려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몸매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던 서 계시던 배에는 항상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내 몸을 지키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